위구노의 고난과 유산. 위구노, 그들은 누구일까요? 프랑스에 계신 교도들이었던 이들은 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유럽과 세계에 남긴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위구노의 역사를 따라가며 그들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위구노의 시작과 어원. 위구노라는 단어의 기원은 불분명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설명 중 하나는 독일어로 동맹이라는 뜻의 아이트게노스에서 유래했다는 설입니다. 이 단어가 프랑스어 사투리로 변형되어 애뉴가 되었고 제네바의 동맹을 이끌던 부장송 위그의 이름과 합쳐져 위구노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당시 개신교도들을 멸칭하며 부른 단어로 그들의 개혁 신앙을 무시하고 프랑스 국적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위구노의 탄생과 초기 박해. 위구노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종교 개혁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1518년경 마르틴 루터의 저작이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소르본 대학의 학자들이 개혁 사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기에 프랑스와 1세가 이를 금지하면서 개신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프랑스 내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간주되어 강압적인 탄압을 받았고 1523년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수도자 장바리에르가 최초로 화형을 당하면서 이들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 장칼뱅의 역할과 개혁신앙의 확산.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위구노라는 집단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바로 장칼뱅입니다. 프랑스와 1세의 탄압을 피해 제네바로 망명한 칼뱅은 그곳에서 개신교 사상을 발전시키고 강력한 개혁신앙을 설파했습니다. 칼뱅은 모든 일상 속에서 신의 뜻을 따르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개혁교회를 세웠고 프랑스에서도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위구노가 더욱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칼뱅의 사상은 상공업자와 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위구노 전쟁과 성 바르톨롬의 축일의 학살. 위구노의 세력이 커지자 프랑스 가톨릭 진영에서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톨릭 동맹을 결성해 강경하게 대응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1562년부터 시작된 위구노 전쟁으로 이어졌죠. 이 전쟁은 프랑스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1572년 성 바르톨롬의 축일 학살 사건에서 가톨릭 세력은 위구노 지도자들을 암살하려는 의도로 몇 주간에 걸쳐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으며 수천 명의 위구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학살을 통해 많은 위구노들이 프랑스를 떠나거나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죠. 5. 낭트 칙령과 위구노의 일시적 자유. 1598년 프랑스의 국왕 앙리 4세는 낭트 칙령을 통해 개신교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이 칙령은 프랑스 내 개신교도들이 제한적으로나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 조치였습니다. 앙리 4세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위구노들에게 특정 지역에서 집회와 요새 건설의 권리를 부여했죠. 하지만 이는 오직 파리를 제외한 특정 지역에서만 허용되었고 이마저도 20년 동안만 유지된 제한적 자유였습니다. 6. 루이 13세와 루이 14세의 강압적 탄압. 앙리 4세가 암살된 후 그의 뒤를 이은 루이 13세와 루이 14세는 위구노에 대한 강력한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루이 13세는 위구노들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1627년 라 로셸포이 전투에서 위구노 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로 인해 위구노들의 자치권과 군사적 권한은 완전히 박탈되었죠. 이후 루이 14세는 퐁텐블로 칙령을 통해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개신교를 불법으로 선언했습니다. 퐁텐블로 칙령으로 인해 수많은 위구노들은 프랑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7. 위구노의 대규모 망명과 정착지에서의 활약. 프랑스를 떠난 위구노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등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정착지에서 산업과 상업에 기여하며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시계 제조업과 금융업에, 네덜란드와 프로이센에서는 상업과 기술 분야에 활약했습니다. 특히 프로이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비렐름은 위구노를 보호하고 이주를 장려하며 산업 발전에 이들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의 프란슈우크 지역에서는 포도주 산업을 도입하며 현지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8. 위구노의 망명과 경제적 유산. 위구노들이 프랑스를 떠나면서 프랑스 경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위구노들이 모직물, 제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주는 프랑스 경제에 일종의 두뇌 유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켰고 이 지역의 상업적 성장에도 기여했습니다. 시계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이들이 남긴 유산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위구노 박해의 종말과 권리 회복. 박해의 역사는 루이 16세의 베르사유 칙령으로 종식됩니다. 1787년 루이 16세는 개신교도들에게 가톨릭과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베르사유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은 프랑스 혁명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 선언이 제정되며 비로소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자유와 평등한 권리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10. 위구노의 현대적 유산과 사과. 1985년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와 미테랑은 낭트 칙령 폐지 300주년을 기념하여 전 세계 위구노 후손들에게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도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은 소수 종교로 남아있지만 위구노의 신념과 유산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위구노파 교회와 루터파가 합동하여 프랑스 연합개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위구노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개신교 역사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위구노의 역사는 종교 박해와 망명을 넘어 그들이 세계에 남긴 유산과 공헌을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에서도 그들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과 문화를 전파한 개신교도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도 그들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번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